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정리를 위해 시골집에 모였다. 오래된 가옥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탓인지 눅눅한 냄새가 났고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어릴 적 여름마다 놀러왔던 그 집이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나는 거실 구석 먼지 쌓인 책장 아래에서 누렇게 바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겉표지에는 이름도 제목도 없었다. 괜히 가슴이 철렁했지만 손이 저절로 책장을 넘겼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다. 붕어빵 같은 얼굴, 사촌들과의 웃는 장면들,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생일상 앞에서의 장면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모든 사진 속에 항상 같은 개가 있었다. 하얀 셰퍼드처럼 생긴 커다란 개. 내가 웃고 있을 때 그 개도 옆에 있었다.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배경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놀이터, 집 마당, 심지어 바닷가 피크닉 사진 속에서도. 그런데 나는 그 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 나는 앨범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이 개 기억나? 내 어릴 때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말없이 사진을 넘기며 개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앨범을 덮었다. 그건 그냥 옛날에 키우던 개야. 별일 없었어.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근데 이 앨범에 거의 다 있잖아.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어릴 때 일은 다 그렇지 뭐. 엄마는 뒷정리를 핑계로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방에서 혼자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사진 속 개의 눈빛이 떠올랐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 개가 있었던 마지막 사진은 내가 5살 생일을 맞은 날이었다. 이후의 사진들에는 그 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누가 데려간 걸까? 죽은 걸까? 다음 날 나는 다락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낡은 상자들을 뒤적이다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손편지들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목줄이 들어 있었다. 목줄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편지 중 하나는 엄마의 필체였다. 엄마, 진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두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계속 웃고 있지만 진은 계속 그 아이만 바라봐요. 솔직히 무서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왔다고? 문도 잠겼는데 그 순간 누군가 다락방 계단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낮게, 아주 조용히. 지훈아.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래엔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다락방 안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낡은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얀 형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하얀 형체는 몇 초간 가만히 나를 응시하다가 커튼 뒤로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북처럼 울렸다. 착각일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냥 오래된 집에서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그 밤 꿈을 꿨다. 나는 5살짜리 나로 돌아가 있었다. 마당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었다. 내 옆에는 하얀 개가 있었다. 진이었다. 더 깊이 파야 해. 진이 말했다. 나는 삽을 든 채 멍하니 개를 바라보았다. 잊지 마. 넌 약속했잖아. 꿈에서 깬 나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말하는 개? 파묻힌 무언가? 약속?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할머니의 물건을 뒤졌다. 편지 묶음 중에는 날짜가 지워진 채 남아있던 일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일기였다. 지는 이상한 개였다. 말도 안 되게 똑똑했고 마치 사람처럼 행동했다. 지훈이가 어릴 적 자주 혼잣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과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 아이는 진과 뭔가 약속을 한 듯했다. 처음에는 상상 친구인 줄 알았지만 일기는 갑자기 끊겨 있었다. 그 아래엔 누군가 급히 쓴 듯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지는 사라졌고 지훈이는 며칠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아이 눈빛이 변했다. 마치 다른 존재처럼. 나는 일기를 내려놓고 거실로 향했다. 야, 엄마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피하려고만 했다. 엄마, 나 어릴 때 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만해, 지훈아. 네가 그 얘기 꺼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 진이랑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 같아.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멈췄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꿈에서 들었어. 진이 나한테 약속을 잊지 마라고 했어. 엄마는 입을 가린 채 몸을 떨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 5살 때 진이 널 지키겠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대신하겠다고. 우린 그냥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날 너랑 진이 동시에 사라졌고 넌 하루 만에 돌아왔지만 진은 그 뒤로 다시 안 보였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신하겠다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뭔가 깨달았다. 5살 이전의 사진들에서 나는 늘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5살 생일 이후에 나는 무언가 달랐다. 눈빛이 다르고 웃음도 어색했다. 그리고 사진 속 그림자 하나가 이상했다. 5살 생일 사진. 내 옆에 있는 그림자. 진보다 컸다. 사람 같았다. 그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내가 아닌 진의 시점이었다. 어두운 숲.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나와 지훈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진은 이를 드러내며 그 존재와 맞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약속이야. 내가 대신 갈게. 절대 지훈이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창밖을 보니 낡은 마당 구석에 누군가 있었다. 하얀 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만 휙 스쳐 지나갈 뿐 개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진이 아직 이 집 어딘가에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앨범과 편지, 일기장까지 몽땅 챙겨 도시의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가족과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란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모두가. 그리고 나조차도 나 자신에게서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다. 지역 기록 보관소, 실종 동물 신고, 오래된 기사들. 그러나 진이라는 개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주 오래된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2001년 6월 5일 작성. 이상한 개를 봤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마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개가 아이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개를 본 후 며칠간 악몽에 시달렸다고도 합니다. 그 개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들 하네요. 날짜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2001년 6월 5일. 그건 내 5번째 생일 다음 날이었다. 진이 마지막으로 사진에 찍힌 날. 나는 이게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그날 밤 나는 예전 VHS 테이프를 꺼내 틀어보기로 했다. 집 창고에 있던 가족 영상들 중 지훈 5번째 생일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있었다. 스크린 속 생일 파티 장면. 아이들이 웃고 풍선이 날고 나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고 있었다. 그리고 진이 나타났다. 영상 속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진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진을 안고 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나만 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장면,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카메라는 땅에 떨어졌고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영상이 꺼졌다. 하지만 정지 직전 한 장면. 그 화면 속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나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 검은 눈동자. 내가 아니었다. 나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2명의 나. 누가 진짜였을까? 그 순간 내 방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 뒤 벽에 어린 시절의 내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는 약속을 지켰어. 이제 내 차례야. 그 문장 앞에서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벽에는 마치 오래전 연필로 적은 듯 희미한 손글씨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내 필체였다. 나는 그 글씨를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처음 글자를 배우며 연습하던 그 삐뚤빼뚤한 형태. 이건 내가 쓴 게 맞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울리듯 아파왔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기억이 무리하게 떠오르려는 듯한 통증. 그리고 짧은 환상이 스쳤다. 슈라야 작은 창고, 어두운 공간. 나는 벽에 앉아 울고 있다. 내 앞에는 하얀 개, 진이 앉아 있다. 울지 마, 지훈아. 무서워, 저기 안에. 그게 있어. 진은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나를 안았다. 약속했지? 대신 가겠다고. 너는 살아야 해. 절대 기억하지 마. 그래야 그놈이 널 못 찾아.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뭔가에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누군가 나 대신 희생되었고 나는 그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 가족 앨범을 펼쳤다. 사진마다 진이 있는 위치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진은 항상 나와 다른 무언가 사이에 서 있었다. 내 뒤 혹은 내 옆. 마치 무언가로부터 나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위치. 나는 조심스럽게 앨범 속 한 사진을 떼어내어 뒷면을 살폈다. 거기엔 희미한 낙서가 남아 있었다. 감시하고 있다. 거울 속 조심해. 거울? 나는 갑자기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방은 고요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나였다. 처음에는.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거울 속 나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늦게 깜박였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매일 거울 속의 나는 돌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거울 속의 나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그 웃음은 내가 지을 수 없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나가 입을 열었다. 지는 이제 없어. 넌 기억나야 해. 지훈아, 우리가 누구였는지. 나는 거울을 부수듯 밀쳐 넘어뜨리고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하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서 사람처럼 걸어오는 짐승의 발소리. 심장이 폭발할 듯 뛰고 있었다. 도망치려던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발신자 이름이 날 얼어붙게 했다. 진이라는 이름이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진은 죽었다. 아니, 사라졌다고 해야 하나. 그는 단지 옛 사진 속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신호음 없이 곧바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작은 숨소리, 바람을 타고 흐르는 듯한 낮고 잔잔한 숨소리,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내 이름이었다. 지훈아, 기억해야 해. 그 목소리는 확실히 진이 것이었다. 어릴 적 내가 밤마다 악몽을 꿨을 때 내 옆에서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목소리는 변했다. 음성이 점점 더 왜곡되더니 마치 몇 겹의 목소리가 겹쳐져 무언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말을 하는 듯한 울림이 들렸다. 기억하지 마. 네가 기억하면 나는 돌아와. 뭐지? 같은 전화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 서로 충돌하듯 교차하며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핸드폰 화면은 산산조각 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거울, 사진, 전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심엔 진이 있었다. 아니, 진과 나,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나는 다시 앨범을 들춰보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건 다른 페이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내가 있었고 내 옆에는 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있었다. 사진 한쪽 구석 나무 그늘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형체를 분명히 하고 있었고 얼굴이 없는 듯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날짜였다. 1998년 3월 3일. 내 생일 1년 전. 하지만 나는 1996년 3월 3일 생이다. 이건 말이 안 됐다. 이 사진이 찍혔을 때 나는 3살이어야 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나는 지금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20대의 나였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억이 조작되어 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삭제되었고 어떤 존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다. 그때 집안 깊은 곳에서 낡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피아노를 배운 적도 놓아둔 적도 없는 그 집에서. 나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흰 셔츠, 검은 머리, 내 등 뒤를 향한 실루엣.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누구야?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이었다. 정확히 나.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하지만 그 눈엔 생기가 없었다. 아무 감정도 아무 빛도 없는 텅 빈 눈. 그리고 그가 말했다.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가 바뀔 시간이야. 거울처럼 똑같은 얼굴. 그러나 그 존재는 내가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나의 또 다른 형상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서서히 웃음을 흘렸다.
넌 지켜줬고 나는 갇혔어. 이제 균형을 맞출 시간이야.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동작 하나하나가 나와 완전히 같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존재의 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넌 뭐야? 나는 네 안에 있었던 모든 기억, 네가 지워버린 공포, 진이 대신 가두었던 그 밤 이후로 이 집 안에 갇힌 너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숨겨졌던 감각들, 냄새, 소리, 그리고 진의 비명. 그날 밤 나는 낡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아빠는 싸우고 있었고 나는 울음을 참으며 그곳으로 숨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이미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아, 도망쳐! 그때 진이 나타났고 나를 덮치려던 무언가와 맞섰다. 진의 눈엔 피가 맺혀 있었고 그 짧은 순간 진은 내게 속삭였다. 너 대신 내가 남을게. 그 후 기억은 끊겼다. 그리고 나는 다시 집안에서 깨어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라났다. 현재로 돌아와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나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돌아가. 이제는 네가 남을 차례야. 나는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는 내가 아니야. 그러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이 검게 번졌고 입이 찢어지듯 벌어졌다. 그러면 빽했다. 바닥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듯 어둠이 피어났다. 그것은 마치 검은 연기 같은 손들이었고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거실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벽지에 금이가 있었고 가족 사진들은 모두 내 얼굴이 지워진 상태였다.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다락방 문을 열었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 문을 열어야만 했다. 어두운 다락 안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상자 하나가 내 발끝에 닿았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지니 목줄과 얇은 VHS 테이프 하나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단 네 글자만 쓰여 있었다. 다시 기억해. 나는 VHS를 들고 지하에 있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 앞으로 향했다. 그 순간 뒤에서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진이 음성이 들려왔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켜졌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어린 내가 울고 있는 진을 끌어안고 거울 속에 손을 뻗는 장면이 나왔다. 화면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VHS 플레이어는 마치 오래된 심장을 되살리는 듯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화면 속에는 작은 방, 흐릿한 조명, 그리고 어린 나와 진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홈비디오가 아니었다. 카메라는 벽에 고정된 채 방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이걸 찍은 걸까? 어린 내가 울고 있었다. 진은 내 앞에 앉아 있었고 꼬리를 흔들며 내 눈물을 앓았다. 그 순간 방 안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건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였다. 그러나 얼굴은 없는 듯 희미했고 그 존재는 문틈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기억은 아픔이다. 아픔은 고통이다. 고통은 먹이가 된다. 어린 나는 벌벌 떨며 진을 꼭 안았다. 그러자 진이 갑자기 나를 밀치듯 감쌌고 그 그림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했다. 너는 못 가져가. 이 아이는 내가 지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기억을, 내 영혼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진에게 속삭였다. 넌 단지 개일 뿐이야. 이 아이는 이미 선택되었어. 그리고 화면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넘어졌는지 검은 화면만이 보였고 그 속에서 진의 울부짖는 소리와 아이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 다음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고 이번 현재의 나가 화면 속에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건 생방송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화면 속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우린 연결돼 있어. 너는 날 잊었지만 나는 널 지켰어. 그때 화면 속 인물이 진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털은 잿빛처럼 발해 있었다. 넌 선택된 아이였어. 네 가족은 네 안에 들어온 존재를 막기 위해 기억을 지우고 나를 남겼지.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과거, 과거. 엄마는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었다. 지하실 한 구석 초로 둘러싸인 의식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이 아이는 너무 깊이 연결됐어. 누군가는 대신 남아야 해. 그리고 진이 천천히 그 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남겠다. 대신 이 아이는 모든 걸 잊게 해줘. 현재 나는 흐느끼며 TV 앞에 무너졌다. 지는 단지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보호자이자 희생자였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 뒤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거기 거울 속에서 그림자 속 내가 미소 짓고 있었다. 진실을 본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해. 이제 넌 내 차례야.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게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잉크처럼 새카맸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익숙했다. 어렸을 적 공포로 굳어버린 얼굴을 마주한 날과 똑같았다. 넌 이미 오래전에 날 초대했어. 이제 거울을 넘어와야 할 때야. 나는 온몸이 굳은 채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거울에서 나온 손이 내 팔을 휘감았다. 차갑고 축축하고 살아있는 듯 꿈틀대는 그 손에서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억, 기억. 창고 안에서 진과 함께 숨죽이며 떨던 밤. 가족들이 뭔가를 감추려는 듯 날매를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채 혼잣말을 하던 어린 나의 모습. 너는 나랑 같이 놀자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줬잖아. 나는 어렸을 적 거울통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친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무언가 다른 존재였다. 그만, 돌아가. 나는 고함쳤다. 하지만 거울 속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넌 나 없이 존재하지 않아. 우린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될 거야. 거울 전체가 진동하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거울 조각 하나하나가 공중에 떠오르더니 내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익숙한 향기, 따뜻하고 은은한 개냄새. 진, 벽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발소리. 나는 몸을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이 나타났다. 털은 더 이상 희지 않았고 눈동자에는 깊은 빛이 살아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거울 속 형상을 바라봤다. 지훈아, 넌 너 자신을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거울 속 나가 소리쳤다. 늦었어. 이건 너희 둘의 운명이야. 그 순간 진이 내게 몸을 부딪히듯 밀쳤고 나는 거울 조각들 사이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나는 이상한 공간에 있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세계였다. 천장은 아래에 발밑엔 하늘이 펼쳐졌다. 그곳엔 수많은 나들이 있었다. 기억 속의 나, 잊혀진 나, 공포 속의 나. 그들 모두가 울고 있었다. 우리를 기억해줘. 버리지 마.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외쳤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 어디 있어? 그때 머리 위에서 진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늘이 갈라지며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진이 날 향해 뛰어내렸다. 그 순간 나는 진의 몸을 끌어안았고 우리는 함께 현실로 되돌아왔다. 방 안은 조용했다. 거울은 산산조각났고 거울 속 존재는 사라졌다. 진은 조용히 내 곁에 누워 내 손등에 머리를 얹었다. 나는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우리가 둘 다. 그러나 그 순간 진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줄 속에서 또 다른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거울은 여기에 없어. 낡은 종이 쪽지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진짜 거울은 여기에 없어. 처음 그곳으로 가.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처음? 무슨 처음이라는 거지? 진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말없는 대답 같았다. 나는 진의 목줄 안쪽을 다시 살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오래된 2층 건물, 창문이 넓고 외벽엔 덩굴이 자라난 낯선 장소. 뒷면엔 손글씨로 세화보육원 1998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화보육원.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곳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이 내가 거울 너머 존재와 처음 마주친 장소라는 것을. 나는 곧장 세화보육원을 찾아 나섰다. 지는 조용히 내 옆을 걸었다.
우린 도시 외곽을 지나 낯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그 장소를 찾아냈다. 이젠 폐허가 된 그 건물은 무너진 담장과 잿빛으로 변한 벽,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정적을 뿜어냈다. 우유는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진이 앞장서더니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다. 보육원 내부는 먼지투성이 가구들과 낙서투성이 벽지, 그리고 바닥 곳곳에 흩어진 사진들로 가득했다. 나는 우연히 책상 서랍 하나를 열었고 그 안엔 노란 파일이 있었다. 입소 아동 기록.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내 사진. 그러나 그 아래엔 동일 개체, 지훈, 실험군 B라는 문구가 있었다. 실험? 무슨 말이지? 나는 숨이 막혀왔다. 파일을 계속 넘기자 다른 아이들의 기록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름 옆에 굵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사망, 실종, 불안정.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는 거울 접촉 성공, 개체와의 분리 불가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진이 낮게 으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거기엔 거울이 하나 있었다. 깨끗하고 전혀 먼지 하나 없는 살아있는 거울. 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진은 내 뒤에서 조심스레 따라왔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거울 너머에 나 자신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울고 있었다. 진심으로. 널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난 그저 네가 나를 잊은 게 슬펐을 뿐이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이 보육원에서 나는 거울 속 존재와 친구가 되었다. 외로운 날들, 차가운 침대,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때 거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던 또 다른 나가 유일한 친구였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그를 이 세상으로 불러낸 것이었다. 나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다. 너도 나였지. 하지만 이젠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 거울 속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거울이 들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진이 내 옆에 앉아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그러나 그때 천장에서 쿵 하는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진을 안고 부서진 창문을 통해 몸을 던졌다. 뒤를 돌아보자 보육원은 거대한 소리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속에 마지막으로 보인 건 거울 속 나의 미소. 폐허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나는 무너진 새와 보육원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진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다. 끝난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정적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진 속 개, 거울 너머의 나, 그리고 새와 보육원에서 있었던 실험. 그러나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 얘기를 다시 꺼낼 줄이야. 아버지는 한참 침묵한 뒤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더 오래된 서류들과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에는 흑백 영상이 담겨 있었다. 어린애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과학자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훈 군은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거울 너머의 동일 개체와 자발적으로 소통 중이며 정신적 동기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나는 거울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거울 속 나도 웃으며 손을 들었다. 그건 정확히 지금의 내 미소와 같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우린 널 보호하고 싶었어. 그 실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너를 데려와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웠지. 그게 지는 실험의 감시자였어. 거울과 너를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다. 진이 감시자였다고요? 그 아이들을 지키고 거울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막는 존재였지. 하지만 너는 그와 연결됐고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렸어. 넌 나를 더 끝까지. 지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발밑에 누워 있었다. 그 눈빛엔 슬픔, 그리고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진의 목에 손을 얹었다. 넌 나를 지킨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순간 그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다. 진.
그는 내 손 안에서 천천히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귓가를 스친 그의 목소리였다. 이제 너는 너야. 완전히.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사진첩을 펼쳤다. 이번엔 그 모든 사진 속에 내가 진짜 나처럼 보였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 속 진의 모습도 이제는 따뜻한 기억이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장의 새 사진을 붙였다. 나와 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래 손글씨 진, 나의 그림자, 나의 수호자. 끝.